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조금 전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3주째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온라인 개학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저의 온라인 수업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줌 플랫폼을 가지고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 모형 운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 사례이지만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 모형을 적용해 보기 전에 기존의 저의 온라인 수업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요.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 모형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저의 기존 온라인 수업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4월 16일에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버 밴드와 이학스터를 기본 플랫폼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로 하였는데요. 밴드 내에 라이브 방송 기능을 통해서 댓글로 출석 체크를 했고요. 밴드 1대1 채팅 기능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담은 배움 공책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과제를 제출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댓글로 친구들과 피드백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 반 영상 발표의 댓글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댓글로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스티커도 붙여주고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역시 댓글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었고요. 이 사진은 아이들이 매일 제출하는 배움 공책의 일부입니다. 사회의 학습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배움 공책을 써서 낸 건데 잘 하지 않았나요? 직접 프린트를 해서 붙여도 좋겠다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보냈더라고요. 물론 이 학생들은 학습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었는데요.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제출한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마저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목만 건성건성 적어서 내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런 일방향의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공부하긴 어렵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존 일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어려움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학스토어에 영상을 올릴 때 저도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퀄리티도 아주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직접 괜찮은 영상을 제작하기엔 장비도 부족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 과제 피드백을 자세히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눈에 보이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부족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학스터 진도율도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듣던 아이들도 온라인 학습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고 진도율만 채우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장기화되면 학력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스스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과연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 모형이었어요. 기존의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수업 모형을 보시기 전에 역동적 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동적 평가를 적용했다는 의미는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의 상황과 수준을 알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해석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평가를 의미해요.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교수와 학습, 그리고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수업 모형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수업은 보시는 바와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용할 플랫폼은 줌이고요. 기존의 일방향 과제 제시형 수업 대신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수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보시는 표와 같아요. 먼저 실시간 화상 수업 전에 해당 차시에 배울 핵심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요. 이 영상 말미에는 평가 과제 5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그 평가 과제를 풀어서 사진으로 제출해요. 그리고 교사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한 학생들은 줌 내에 소회의실 그룹으로 보내고요. 내용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데리고 실시간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해요. 이때 줌 내에 소회의실로 들어간 학생들은 평가 문제에 관한 풀이 영상을 시청하고 심화 과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재평가 과제를 수행해요. 교사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아직 어떤 어려움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역동적 평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 과제를 통해서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게 되고요. 소회의실 그룹과 실시간 화상 수업 그룹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평가해서 학생의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줌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줌 안에 있는 소회의실 만들기, 화면 공유, 주석 작성 등의 기능을 활용해요. 세 번째로 교사는 수업 전에 간단한 수업 영상을 2가지 만들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시간 화상 수업 전에 모든 학생이 시청할 핵심 지식 및 교수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소회의실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시청할 평가 문제 해설 영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평가 과제로 학생들을 나누고 재평가 과제로 학생들의 성장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선생님께서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모르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주시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려면 학생들도 이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모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대면 수업 기간에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표와 같은데요. 다만 아이들이 보기 좋게 아이들의 말로 쉽게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수업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볼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시 수업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6학년 학생들을 맡고 있고요. 지금 3년째 6학년을 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에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1학기에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에서 비, 비율, 백분율을 배웠고요. 그때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2학기에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공부하게 돼요. 이 단원에서 수학 기초학력이 부진했던 학생들은 수학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좀 저한테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 모형은 총 10차시의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에서 5차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번갈아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렌디드 러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을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평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요. 보통은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펜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문제만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수준에서 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수학책과 같은 문제도 좋고 숫자만 바꾸시거나 문제집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수업에 사용할 영상 2가지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실시간 화상 수업 전에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시청하는 영상이에요. 저는 아이스크림 플랫폼 사용했고요. 반디캠으로 녹화했어요. 이 영상 끝에는 반드시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아까 만드셨던 평가 문제 5문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PPT로 만들어서 영상을 녹화하면서 PPT 화면을 띄워줬어요. 두 번째 영상은 평가 문제 5문제를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회의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친구들이 보는 영상인데요.
틀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말미에는 반드시 심화 과제를 한 문제 넣어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녹화하시고 PPT나 한글 등을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줌에 다시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오늘 배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재평가 과제를 제공합니다. 평가 과제처럼 문제를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학 익힘책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수업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평가 과제 만들기, 설명 영상 만들기, 그리고 그 풀이 영상 만들기, 요 3가지만 하시면 나머지는 준비하실 것이 없으세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에 모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진짜 저희 반 수업 과정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그러면 저희 반 수업에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줌에서 만나 함께 인사를 나누는 중이에요. 사전에 아이들에게 안내한 대로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요. 아이들은 핵심 지식 및 교수 영상, 아까 만들어진 영상 1번을 시청합니다. 이 뒤에는 평가 문제 5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5분에서 8분 정도로 너무 길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으로 아이들은 영상에 나오는 평가 과제 5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풀이 과정과 함께 써서 저에게 보내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토대로 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문제의 수행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은 소회의실로 보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저와 함께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 됩니다. 위에 보시는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윗줄의 3명은 풀이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었고 문제도 모두 마친 학생들이고요. 아래에 빨간색 화살표에 있는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데리고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그룹으로 나누어졌다면 먼저 소회의실로 할당된 문제 수행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을 이제 그 소회의실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만들어둔 2번째 영상인 평가 과제 풀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겠죠. 그 화면에 일부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말미에는 심화 과제가 추가로 한 문제 더 나와요. 시간이 빨리 끝난 학생들은 그것을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할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소회의실 기능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회의실로 할당시킨다 라고 줌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그룹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인 학생들이고요. 제가 평가 문제 5문제를 아이들과 질문하면서 다시 풀어나가요. 확실히 얼굴을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가 어려워하면 다른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아이들이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선생님과 과외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이 모두 끝나면 아까 만났던 줌으로 다시 모여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처음처럼 재평가 과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재평가 과제를 수학 익힘책으로 사용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수학 익힘책까지 다 풀고 제출이 완료된 학생들은 줌에서 나갔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과 기존의 과제지 시형 온라인 수업 중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73%가 넘는 학생들이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 모형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해서 더 잘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과 기존의 과제 제시형 온라인 수업 중에 어떤 방식이 집중이 더 잘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약 70%의 학생들이 역동적 평가를 적용한 온라인 수업이 집중이 더 잘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도 사실 많은데 특히 실시간 화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을 해주어서 이 노력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소회의실 내에서 일어나는 잡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풀이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고 소회의실에서 수다를 떨어서 다른 친구들이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소회의실 내에서 모둠을 지어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회의실을 여러 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을 4명 정도 모둠을 지어서 소회의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영상에서 제시했던 심화 과제를 함께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의 풀이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보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회의실 내에서 리더를 한 명씩 지정을 해주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맡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 사이의 위화감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일부 아이들한테서 차별하는 것 같다. 나눠서 공부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응답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 학생들은 선생님과 공부해서 좋긴 하지만 뭔가 내 실력이 이 정도라니 하고 이야기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편적인 수업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학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각자의 성장을 축하해주고 각자의 성장을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학급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에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족한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